안녕하세요. 다병원 정형외과 원장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 정말 병원에 와야 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 또 단순한 부상인 줄 알았다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외상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넘어지시거나 다쳤을 때 이게 응급 상황인지 헷갈리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정형외과에서 응급으로 보는 외상은 단순히 아픈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기능이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을 모두 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뼈가 외부에 노출되는 개방성 골절인 경우, 그다음에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동반된 골절인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관절의 탈구로 인해 혈관 및 신경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그 외에 뼈나 연부 조직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있겠고요. 특히나 팔이나 다리에 감각이 없거나 피부가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는 경우는 혈류가 차단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상 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환자분이 갖고 있는 움직임이나 감각의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 심각하게 진행 중인 외상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액증후군이라고 해서 근육 안쪽 공간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며 혈관과 신경이 눌리는 응급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팔이나 다리가 점점 더 붓고 아파오고, 또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구액증후군이라는 위험한 질환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골절보다도 더 빠르게 대응하지 않게 되면은 마비 증상이라든지 괴사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조금 저질렀을 때는 멍도 없고 걷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거나 불안정한 느낌, 또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통증이 심하게 된다면 인대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 진료를 권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멍이 없다고 괜찮은 건 아니고, 인대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3일 이상 정도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은 병원을 꼭 한번 내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발목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접질리게 되면은 만성 불안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덜어 있게 돼요. 이럴 때 역시 발목의 외형보다는 발목이 갖고 있는 기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되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들면은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찜질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다치고 나면은 찜질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초기에는 외상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냉찜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온찜질을 하는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출혈과 부종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냉찜질을 통해서 출혈 부위의 출혈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처음에 한 48시간, 약 이틀 정도는 냉찜질을 20분 간격으로 하게 되는 게 좋고, 이후 부종이 가라앉게 되면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게 됐는데요. 엑스레이에는 실제로 골절이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경우 미세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뼈가 아닌 연부 조직이나 인대, 힘줄이 손상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많이 다치게 되는 손목이나 발목은 영상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통증이 지속되면은 MRI나 CT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랑 관련된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돼서 통증을 평소보다 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초기에 붓기도 별로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조직이 부어오르고 출혈이 진행되게 되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근육 안쪽이나 관절 안쪽에 발생한 출혈은 바로 느껴지지 않아서 며칠이 지나서 더 늦게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후 괜찮다고 해도 몇 시간 또는 하루 또 이틀 정도는 더 통증이 심해지게 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해서 관련된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근래에 많이 느꼈던 환자분들은 간단한 발목 연절 알고 방치했다가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병원에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땐 이미 인대가 잘못 붙어서 수술까지 하게 됐죠. 또 다른 경우는 골절을 모르고 계속 걷다가 뼈가 더 어긋나서 골절 수술의 범위가 더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조기에 병원에 오시는 게 회복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입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외상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부위를 신경 써야 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에게는 고관절이나 척추처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교적 크기가 크고 체중부하 그리고 기본적인 운동 능력과 직결되는 부위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젊고 활동적인 분들이라면은 이제 손목이나 손가락, 발목 부위에 이제 미세한 정렬 이상만으로도 기능적으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절들은 크기가 작고 정교하기 때문에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과정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 관절들 역시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로서 항상 환자의 연령과 활동 수준, 그다음에 손상 부위를 다 고려해서 진료하고 있어요. 오늘은 겉보기엔 가벼워 보여도 실제로 절대 가볍지 않은 정형외과 외상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쳤을 때 단순한 통증인지 혹은 꼭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지 애매하실 수 있는데요. 다치고도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될 때는 꼭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빠른 진단이 후유증을 막습니다. 감사합니다.